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에 대해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할아버지, 혹시 그분 아니신가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얼굴이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그 할아버지가 2024년 11월 수도 근교 제7보병사단 창설 70주년 기념행사장.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털모자에 40년은 된 듯한 검정 점퍼. 그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1시간 후 이 부대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소령님, 큰일 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민석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치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쫓아낸 그분이 설마 그분이실 리는 없겠지만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 명의 노인 때문에 부대 전체가 공포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민석 소령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반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전 8시 30분, 행사 시작 1시간 전. 이정우 할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행사장에 들어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78세의 고령에 관절염까지 있으시니 걷기가 쉽지 않으셨거든요. 어라? 저 할아버지 뭐지? 정민석 소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행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노인이 눈에 띄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귀빈석을 둘러보시더니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 주요 귀빈들이 앉을 특별석이었어요. 이런! 저게 뭐 하는 거야? 정민석 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자신의 진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완벽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정민석 소령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못하신 듯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거기 계신 분! 이번엔 더 큰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작고 떨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거기는 귀빈석입니다. 정민석 소령이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똑똑 울려 퍼졌어요. 귀빈석이요? 네,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장성급 분들이 앉으실 자리예요. 일반 관람석은 저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려 하셨지만 관절염 때문인지 쉽게 일어나지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철수 상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 상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민석 소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어르신이 힘들어 하시는데 규칙은 규칙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정민석 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초청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민석 소령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초청장이요? 네, 이런 공식 행사에는 초청장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적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지갑과 약봉지뿐이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정민석 소령의 표정이 확신에 찼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데요. 진원 확인이 안 된 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소령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김철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지? 몰래 들어온 건가?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데 구경 오시려고 그러시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셨습니다.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오세요. 정민석 소령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제대로 된 절차라. 오전 8시 45분, 행사 시작 45분 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자리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민석 소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만족스러워 했어요. 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민석 소령이 옆에 서 있던 김철수 상사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소령님, 그래도 어르신인데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니에요?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규정은 규정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면 보안사고 납니다. 하지만은 무슨. 저 할아버지 보세요. 옷차림부터 남루하고 초청장도 없고 10중 8구 그냥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정민석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차갑네요. 아니에요.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할아버지는 오히려 정민석 소령을 두둔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뭐 하는 거야? 정민석 소령이 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고 계셨거든요. 화장실 가시는 것 같은데요? 김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혹시 몰라서. 정민석 소령이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놓고 잠시 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이상한 행동하시는 건 아니죠? 정민석 소령의 말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요? 요즘 보안이 워낙 중요해서요. 신혼 미상의 분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저는 그냥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세요?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너무 오래 걸리면 의심스럽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받는 기분이셨던 거죠. 5분 후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자 정민석 소령이 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핸드폰이요? 왜요? 혹시 몰래 촬영하시는 건 아니죠? 군사시설 촬영은 불법이거든요.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이지폰을 꺼내셨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없는 정말 오래된 기계였어요. 정말 오래된 거네요. 정민석 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너무 돌아다니시면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 소령님, 한 병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왜요?
방금 사단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오늘 특별 귀빈이 한 분 더 오신다고 하네요. 특별 귀빈이요? 누구죠? 그게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다만 6.25 참전 용사 중 한 분이시라고. 정민석 소령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요? 네, 그런데 연락처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정민석 소령이 무의식 중에 할아버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10분, 행사 시작 20분 전. 정민석 소령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6.25 참전 용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계속 할아버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낡은 할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뒷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또 어디 가시려고? 정민석 소령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아, 잠시 밖에서 바람 좀 쐬려고요. 밖에서 바람이요? 왜 자꾸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정민석 소령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될까 봐서. 방해요? 맞아요. 솔직히 방해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석 소령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소령님, 김철수 상사가 놀라며 말렸지만 정민석 소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사님도 이상하지 않아요? 초청장도 없이 들어와서 귀빈석에 앉으려 하고 계속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건 그래도 뭐예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 맞죠?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뭐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민석 소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치매는 아니시죠? 요즘 어르신들이 기억이 헷갈려서 이상한 곳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매라니요. 김 상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라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 나이에 혼자 돌아다니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소령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뒤에서 한수연 준장이 나타났습니다. 미녀이면서도 섹시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 장성이었죠. 아, 준장님. 정민석 소령이 깜짝 놀라며 경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원 미상의 분이 계속 돌아다니셔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이요? 한수연 준장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초청장도 없으시고 신분증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치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가능성을 말한 거지. 가능성이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준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왜 나가세요? 저 같은 늙은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한수연 준장이 정민석 소령을 노려봤습니다. 소령, 어르신께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규정에 따라 치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민석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장교님, 네, 저보고 치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정민석 소령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 말씀이신지.
저는 이정호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요? 이정호 소장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수연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그 이정호 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 이정호 소장님이 낡은 점퍼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태극무 공훈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치매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정민석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극무 공훈장이 형광등 빛에 반짝이는 순간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호 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한수연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호 소장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깨가 곧게 펴지고 목소리에도 위험이 서렸습니다. 정민석 소령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소장님이라고 하시면 혹시 그 전설의 이정호 소장님이신가요? 한수연 준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설이라니요. 그냥 늙은 군인일 뿐입니다. 이정호 소장님의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주변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철수 상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호 소장, 6.25 때 단양 전투의 영웅, 혼자서 적군 한 개 중대를 막아낸. 상사님, 그만해요. 이정호 소장님이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수연 준장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정호 소장님께 경례.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철수 상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중히 경례했어요. 하지만 정민석 소령만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령? 한수연 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민석 소령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어설프게 경례를 올렸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편하게 하세요. 이정호 소장님이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석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런 무례한 말씀을. 아, 치매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이정호 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정호 소장님이 정민석 소령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정민석 소령, 육사 95기, 포병과 출신, 현재 의전 담당. 이건 기억하네요. 정민석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신상을? 소령 아버님 성함이 정기영 씨죠? 네. 그런데 어떻게? 20년 전에 제 부하였어요. 정기영 중령. 정민석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장님 부하였다고요? 네, 참 성실한 장교였죠.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정호 소장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소장님, 아버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장교가 되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정민석 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들이 저에게 치매라고 하더군요. 방송실에서 급히 달려온 행사 담당자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서.
괜찮습니다. 이정호 소장님이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요즘 젊은 장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행사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오늘 특별 기빈으로 이정호 예비역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6.25 참전 영웅이시자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이신 소장님께 모든 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민석 소령은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박수 소리가 잦아든 후 이정호 소장님이 정민석 소령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소령, 아버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까요? 정민석 소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소장님, 저는 정기영 중령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장교 중 한 명이었어요. 이정호 소장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1995년 강원도 철원에서 함께 근무했죠. 그때 아버님은 대위였고 저는 중령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큰 눈이 내려서 부대가 고립됐죠. 그런데 민간인 가족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정호 소장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어요. 하지만 아버님만은 달랐죠. 아버지가 뭘 하셨나요? 정민석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구조작전을 신청하셨어요. 군인이라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수연 준장도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직접 나서서 그 가족을 구했어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8시간 동안. 그런 일이.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정호 소장님이 정민석 소령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꼭 이런 군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군인으로 말입니다. 정민석 소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오늘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정호 소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욕되게 했다고요? 제가 어르신을 무시하고 치매라고 하고. 소령? 이정호 소장님이 정민석 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됐어요. 정민석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이정호 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소령,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소장님. 왜 저를 의심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민석 소령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외모요? 네. 너무 평범해 보이셔서. 그리고 옷차림도. 이정호 소장님이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옷이 왜 낡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40년 전 제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정민석 소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옷을 입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계급이나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사람을 만든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옷을 입어요. 저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김철수 상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옷 때문에 무시를 당했네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됐어요. 이정우 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죠. 정민석 소령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정우 소장님이 붙잡으셨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다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네, 소장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래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우 소장님은 당연히 귀빈석 최고 자리에 앉으셨고 정민석 소령은 그 옆에서 극진히 모시고 있었어요. 소장님,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소령.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민석 소령은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물도 따라드리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자리도 조정해드렸어요. 소령, 아버님 정기영 중령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이정우 소장님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계급은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죠. 어떤 점에서요?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병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정민석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병 한 명이 훈련 중에 다쳤는데 다른 간부들은 모두 가벼운 부상이니 계속 훈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직접 그 병사를 업고 의무실로 달려가셨어요. 알고 보니 골절이었거든요. 정민석 소령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다. 내 아들처럼 대해야 한다였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정우 소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민석 소령은 더욱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왜요? 이런 대단한 분을 겉모습만 보고. 소령, 이제 그만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오늘 덕분에 젊은 장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6.25 참전용사 대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정우 예비역 소장님께서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우 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시자 정민석 소령이 급히 부축해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소령. 단상에 오르신 이정우 소장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참석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입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70년 전 저는 19살의 소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어요. 죽음이 두려웠고 실수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선배들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나이나 계급을 떠나서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해 주셨죠. 이정우 소장님이 정민석 소령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젊은 장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어요. 행사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정민석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규칙의 중요성이에요. 보안의식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겠죠. 정민석 소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는 더 중요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을 만나면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이정호 소장님이 말씀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시자 정민석 소령이 다시 부축해드렸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칭찬까지 해 주시고, 소령, 앞으로가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걸 잊지 마세요.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정호 소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민석 소령은 그런 소장님을 정성껏 보좌했어요. 소장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한 참석자가 정민석 소령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사님이 되셨어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정민석 소령은 이정호 소장님을 정중히 모시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장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아닙니다.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민석 소령의 간곡한 부탁에 이정호 소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오늘 저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나요? 이정호 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소령, 젊을 때 실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소장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물론이죠. 이등병 시절에 고참을 무시한 적도 있고 소위 때는 부사관들을 깔본 적도 있어요. 정민석 소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래서 저에게도, 네,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어요. 차가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었어요. 여기세요? 네, 제 집이에요. 정민석 소령이 차에서 내려 이정호 소장님을 부축해드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혼자 사세요? 네, 부인이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웃분들이 잘 챙겨주시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 이정호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령, 여기서 그만 가세요. 아닙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어르신을 만나든 오늘처럼 대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소장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정민석 소령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기영 중령과 이정호 소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랑 소장님이, 네, 20년 전 사진이에요. 아버님께 줄 기회가 없었는데 아들에게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민석 소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뒤를 보세요.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기영 중령에게 당신의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정호. 소장님, 오늘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훌륭한 군인이라고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질이에요. 한 달 후 정민석 소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부대 방문객들에게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나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소령님,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김철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이정호 소장님 덕분이죠? 네,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민석 소령 있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 소장님이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소장님, 정민석 소령이 급히 달려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이정호 소장님이 공문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국가보훈처에서 온 겁니다. 젊은 장교 교육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네요. 정민석 소령이 공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직접 젊은 장교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군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를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누구를 추천하셨나요? 정민석 소령을 추천했어요. 정민석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은 충분해요. 실수를 통해 배운 사람이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소장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젊은 장교들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정민석 소령이 담당하는 세대 공감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앉으세요. 차도 준비했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감동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줄 몰랐네. 정민석 소령 덕분이에요. 이정호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배가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정민석 소령이 이정호 소장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소령이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냥 계기만 제공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부대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방문객들에게 더욱 친절해졌고 서로에게도 더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리고 정민석 소령은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대 현관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진정한 군인은 마음으로 상대를 본다. 이 교훈은 부대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고 모든 군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였던 분이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이자 예비역 소장이셨다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정민석 소령은 겉모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어르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치매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와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진정한 용기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민석 소령처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성장의 시작이죠. 셋째, 세대 간의 존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과 기성세대의 지혜가 만날 때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나이, 외모,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깊은 예의와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